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56번째. 오늘은 각설이 품바로 유명세를 타고 재물도 많이 진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 지긋하신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결혼을 앞둔 아드님과 예비신부 궁합과 결혼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두 사람의 궁합을 살펴서 말씀을 드리고 궁합에 대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좋은 결혼 날짜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쳤는데 그분께서 약간 웃음기를 띠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데서 상담하다 보면 제 사주에서 재물복이 너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라고 하십니다. 이분에게 풍기는 기운이 예사 기운이 아니고 재주가 많아 보이는 관상에 재물복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아보니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사주가 재주가 많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애기 쪽으로 발달되어 그것으로 명예도 갖고 재물도 얻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하면 제 사주가 재물에게 오히려 치이는 사주라 재물복이 없는 사주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은 제가 각설이 품바로 제법 이름을 얻어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재물도 그것으로 많이 만졌습니다. 지금도 제자를 육성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 사주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랜만에 명장을 만나 오랜 시간 담소를 나누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예기적으로 명예와 재물을 갖고 간다고 할 수 있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죠. 갑오년 병인월 이민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죠. 갑오년생이면 54년생이시죠. 54년 2019년 올해 66세가 되시는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다른 데서 상담을 하게 되면 재물복이 너무 없는 사주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기 쪽으로 상당히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사주를 풀어봐야 알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내편은 일간이 임수 큰 물이죠. 호수가 큰 물, 바다가 큰 물. 자, 임수의 내편은 같은 물, 비겁이나 물을 새겨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본인 외에는 사주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고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오행 중에서 내편이라고는 경금밖에 없네요. 상당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내편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의 힘이 강하게 되면은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 놓으니까 식상, 그리고 재성, 그리고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내 힘을 빼가 놓은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기지 놓으니까 나무, 그 다음에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월지의 임목, 일지의 임목에서 큰 나무들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오와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임목안의 병화, 임목안의 일지, 임목안의 병화, 술토안의 정화 조그마한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오화간의 기토, 임목간의 무토, 임목간의 무토가 함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상대편이 세력이 강하죠.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식상, 재성, 관성이 상당히 세력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상대편이 많다 보니까 내 힘을 많이 빼가니까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그죠? 자, 사주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용신은 경금이 되겠죠? 경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에서도 쇠를 받으면 좋겠네요. 그죠? 물을 받게 되면 불하고 전쟁, 그 다음에 나무가 물을 받으면 오히려 불을 생겨주니까 좋지가 않죠? 쇠가 좋겠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술토는 나를 극한가요? 아니죠. 위에 있는 쇠를 생하느라고 토생금 금생술에서 관인상생으로 인해가지고 내 편이 됐네요. 그래서 사주가 신약은 면하고 약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러한 사주다 보니까 사주가 약하고 사주의 재성이 이렇게 본인한테 부담이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재물복이 없다. 재물한테 치이는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물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꼭 재성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주에서 나타난 성향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일단 사주가 약한 사주지만은 상당히 기운적으로는 강한 사주가 됩니다. 왜? 오화 빼놓고는 전부 다 양기운이죠. 간목, 병화, 임목, 또 임수, 임목, 경금, 술도 이게 다 양칠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양기운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기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 불기운이 많다 보니까 불이 많으면 역시 양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러한 또 식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나무가 식상 발달한 것도 강함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경술 괴강이죠. 괴강도 약한 사주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약한 사주지만은 기운적으로 기적으로 절대 약한 사주가 아니라 강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운은 강사주로 보는 게 아니라 약사주로 보고 쇠를 받아야 되지만은 기질적으로는 약한 면모가 아니라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결코 뒤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분을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고 그걸로 재물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죠. 어떤 거를 봤을까요? 먼저 편인용신이죠. 편인이라는 거는 예기 쪽이죠. 학문은 학문인데 이런 정통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예술이라든가 기술 쪽에 이런 학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인용신에 편인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관인상색으로 됐다 보니까 학문빨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학문빨이 그냥 일반 공부만 학문빨이 아니라 예술이나 기술 이것도 학문빨이죠. 학문빨이 있어야 상당히 발전이 있죠.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상당히 학문빨이 받쳐주니까 예기 쪽으로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목 이게 뭡니까? 간목까지 식신이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예기 쪽으로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경술 괴강살은 뭡니까? 장점으로 총명함을 주죠. 영리함을. 그러니 학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목 이 보이시죠? 이게 문창기인이네요. 문창기. 그래서 역시 학문으로 승부하면은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 백전백패인데 이 사주에 나타난 예기 쪽 편인용신의 관인상생, 그 다음에 식상발달, 문창기 이런 학문성을 본인의 예술이라든가 기술에 쏟게 되면 상당한 재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주 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그러한 예기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재주가 많아가지고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뭐죠? 각설이. 품바 있죠? 품바타령. 이걸로 상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각종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재물도 상당히 벌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약하다. 그래서 재물한테 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재물은 약하다는 통변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주에 나타난 장점이 있죠. 장점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그 장점으로 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발전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가지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또 그 사주팔자에 그러한 기운이 보이게 되면은
그 기운대로 가서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구나.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재물 따라가지 말고 예기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재주도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발전은 또 약한 사주지만 강한 파워, 그죠? 파워를 가지고 밀고 나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죠. 그렇게 사주가 되고 또 말년에 갈수록 운기가 상당히 더 풀리고 있죠. 임신기회로 가기 때문에 통대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이가 드실수록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제자 양성하면서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약한 사주지만 흐름은 괜찮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흐름이 괜찮죠. 이건 인병충이 성립이 안 되죠. 물이 나무를 생한다라고 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충은 안 되고 이렇게 흐름이 괜찮게 흘러가니까 그만큼 흐름이 좋은 사주다 보니까 발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예기 쪽으로 재물을 쫓지 않고 본인의 전문성 예기 쪽으로 본인이 집중을 해가지고 명예와 재물을 얻었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이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